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올리브 기름 짜는 곳에 갔다 온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갔을 때는요, 한참 요즘 그 올리브 수확 계절이기 때문에 올리브 그 열매 딴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간 곳은요, 비교적 좀 현대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다수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가봤으니까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 되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에요. 사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이렇게 올리브 열매에서 바로 짜서 나오는 처음 나오는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딴 그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 옆에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이 가져온 올리브 열매들이에요. 이제 자기가 딴 거죠. 따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일단 이 올리브 열매들을 이렇게 이제 이곳에다 부어요. 이 기름 짜는 곳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잠깐 그 올리브 열매에 쏟는 소리 들려드렸어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통에다가 일단 올리브 열매 가져온 거를 다 이곳에다가 이제 부어요.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다 쏟아붓고 나면은 이제 분류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한 알이라도 더 한 알이라도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주워 담지요.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인 것이 확실해요. 그죠? 이렇게 올리브를 따러 왔어요. 나중에 여기서 짠 올리브를 어떻게 이제, 지불을 하는지 그거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특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나오는 그 올리브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엑스트라 버진이 붙지 않은 그냥 올리브유인 경우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게 되는데, 제발 그냥 올리브유라고 써 있는 거는 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아마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쏟아부은 올리브 열매들이요, 이렇게 이제 한 층 한 층 걸러져서 이렇게 이제 한 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이렇게 올리브 열매들이 이걸 뭐라 그러나요? 컨베이어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층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안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올리브 이파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올리브 열매 이외의 것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이거를 타고 올라가면요. 그 다음 공정이 뭐냐 하면 여기에 섞여 있는 올리브 이파리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보이는 곳에서 그 올리브 이파리들을 이제 걸러내게 되는데요.
자, 이 기계는요, 올리브, 이제 올리브 열매들이 올라왔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올리브 열매들이 이곳으로 떨어지면서 걸러지는데 이곳에 지금 바람을 불어 넣어요. 바람을 불어 넣으면 여기에서 이파리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불려서 나오게 돼요. 이파리는 훨씬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진 올리브 열매들은요, 이제 세척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씻은 다음에 바로 이제 올리브 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요 옆에 이제 다음 공정이요. 자, 이제 세척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 지금 또 올리브 이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불어서 걸러내더라고요. 자, 이렇게 큰 가지는 이제 큰 가지와 큰 것은 여기서 걸러내고, 이제 작은 거는 아까 보신 그곳에서 이제 걸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금 아까 보신 데에서 이제 큰 줄기와 이파리들은 미리 걸러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이파리들 남은 거가 이제 다시 걸러지는 그런 공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리브 이파리가 제거된, 그래서 이제 올리브 열매만 남은 그 열매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여기 여기 옆에 네, 요렇게 씻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올리브 열매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물로 씻어요. 이걸 물로 씻어서 이 옆에 왼쪽에 보이는 네, 지금 가는 이곳으로 가서 요곳으로 이제 운반이 돼서 여기서 이제 세척 과정을 거치게 돼요. 사실은 이곳으로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서 조금 먼 곳에서 찍느라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척 과정을 거쳐서 저 튜브를 타고, 하얀 튜브를 타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그 세척기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자, 제가 이거를 또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잘 안 찍히는 걸 찍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지금 물이 흐르고 그 속에 저 속에 올리브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를 높이 올려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초점이 안 맞았나 봐요. 잘 안 보이죠? 아이고, 정말. 자,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이래요. 이 도착을 해서 이걸 타고 올라가서 올리브 이파리 제거하고 저쪽에서 세척 과정을 거쳐서 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줄 쳐놓은 거 보이시죠? 아무튼 이 들어가면 바로 이런 기계가 있었는데요. 세척된 그 올리브 열매들은요, 이 기계로 들어와서 이 기계는 무슨 기계냐 하면은 그 올리브 열매들을 분쇄하는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분쇄를 해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이제 기름을 짜내는 건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기계가 바로 분쇄하고 파괴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기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괴하는 작업을 할 때 주는 온도에 따라서 저온 방식이 있고 고온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여기서는 45도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브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저온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기름 짜는 곳에서는 27도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그냥 보통 방법으로 하는 곳이어서요. 45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파괴하는 과정에서요.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은 지금 정면에 하얀 그 둥근 긴 관이 보이시죠? 그게 원심 분리라 그래요. 원심 분리가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왼쪽에 앞에 보이는 이 기계로 이제 들어와서 바로 기름이 짜지는,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서 제대로 잘 사진을 못 찍었네요. 이곳은요. 아마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은요, 그 올리브 열매를 가져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야말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제 가지고 집에 가게 되지요. 네, 저기 올리브유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정말 썰도 많고 이론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늘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서 바로 저렇게 직접 나오는 그 기름을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부르고, 이렇게 각자가 자기 집에서 짠 기름으로 1년 동안 음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곳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올리브 열매에서 이제 바로 올리브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불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제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은 거기서 나온 그 올리브유가 1년 동안 쓰기에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지금 기름 짠 곳에다가 기름을 반씩 나눠서 갖게 돼요. 그러면 이 기름 짜는 곳에서는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그 돈을 얻게 되고요. 아니면 그 기름 짜는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고 전체 나온 오일을 그냥 다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올리브유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가짜낸 이 정말 신선한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요. 뭐 샐러드를 해도 그렇고 뭐 브루스케타를 해도 그렇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왜 참기름 바로 바로 짰을 때 제일 맛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이제 요 시기, 즉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 짜는 요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이제 그 브루스케타, 이 엑스트라 버진 마늘 브루스케타 있죠? 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뿌린 그 마늘 브루스케타 정말 맛있는데요. 마늘 토스트가 되겠죠. 그거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너무 길어지고요. 다음에 그 브루스케타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영상 초입 부분에서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아닌 것은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올리브유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재료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올리브 열매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올리브유를 짜고 나면은 거기서 남은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찌꺼기예요. 올리브유를 짜고 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짜고 난 것이 지금 보이죠? 저 위에서 이렇게 조금씩 지금 저 떨어지고 있죠. 저기 그 위에 그 하얀 통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찌꺼기가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요렇게요. 이거를 가져다가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찌꺼기를요. 다시 사간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가져다가 화학 공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다시 기름을 짜내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올리브 열매에서 어쨌든 간에 나온 올리브유기 때문에 올리브유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올리브유를 짜낸 것이 아니라 그 찌꺼기에서 어떤 화학 공정을 거쳐서 짜낸 것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붙이지는 못하고요. 그냥 올리브유라고 붙인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써 있는 것은 드시고요. 그냥 올리브유라고 써 있는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화학 공정을 거쳐서 나온 거고 자연적인 게 아니니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중에서도 정말 올리브 열매의 질이 좋고 또 어떻게 땄느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인해서 정말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올리브 열매에서 바로 짜낸 그 처음 나온 그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붙이는 거니까요. 가능하시면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그냥 올리브유 드시지 말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올리브 기름 짜는 곳에 가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어떤 과정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봤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차오차오.